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 무엇일까요? 1번 분들, 뭔가 하나를 놓을까? 두 개를 같이 병행할까? 차라리 더 크게 일을 벌려야 되나? 줄여야 되나? 뭐 이렇게 조금 양가 갈등을 하고 계신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더 뚫어야 되나? 다른 선택지들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계속 하나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개 중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보면 재주가 하나는 아니시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원래도 이제 1번 분들이 알고 있었거나 이제라도 내가 다른 재주도 있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만 살 사람은 아닌가 봐 생각하면서 좀 알아가시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가지 진로라든지 또 사람이 여러 명이라든지 사물이나 공간, 정체성에도 다 이렇게 대입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두고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실 수 있겠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면요. 근데 이제 잔이 3개가 있어요. 둘러 앉아서 약간 티타임을 가지는 것 같은데 세 사람이 또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대화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꼭지점,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1번 분들 본인이다.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서 계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뭐 삼각관계 자주 처한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연결된 사람이 딱 한 명만이긴 어렵고 또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한 명만이긴 어렵고 그래서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될까? 그리고 또 왜 나는 어딜 가도 항상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뭐 일을 내가 다 하게 된다든지 같이 다 동료인데 나한테만 몰리고 나만 조금 더 이렇게 윗사람도 믿음직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다든지 내가 주변 사람들 더 해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항상 그런 위치에 놓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 나보다 좀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말을 잘 못 알아먹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데 즉 1번 분들은 다수가 못 보는 거를 보고 미리 학습하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시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읽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중간 매개자라 그러죠. 먼저 받은 말을 밑에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미 가르치는 그런 직업 중에 놓여 계시거나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좀 하시는 분들,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주목받는 약간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가장 좀 지향해야 될 거는요. 또 우물안 개구리거든요.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팀을 제대로 꾸릴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더 확 넓게 퍼져 나갈수록 잘 되실 거예요. 지금 또 이 세 사람은 협업, 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나를 좀 도와줄 사람, 내 일을 같이 해줄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일본 분들이 보통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주로 알려주고 크게 도움을 그렇게 받지는 못한 느낌도 있어요. 나는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항상 어디 가서 돈을 내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물어보고 이 정도의 그냥 인사이트인데 오히려 이제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돈 안 내고 그냥 내가 돈 안 받고 도와주게 되는 이게 또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오셨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예정되는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활발하고 좀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 분들은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역으로 배우는 것들이 생길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벽한 조화를 상징하는 만큼 이제 1대1 이렇게 뭔가 1대1의 관계에서 부딪히거나 살짝 삐걱거리는 그런 부분들마저도 한 명이 이렇게 좀 중재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운 친구, 1대1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 균형을 갖춘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생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본 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친해질 사람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누구랑 가깝게 더 교류를 할지 꼭 그렇게 내가 간택하는 거, 내가 고르는 거가 아닌 이상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조화롭다, 수평이 맞는다 이거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 뭔가 그냥 대인관계도 아니고 좀 상당히 풍요롭고 좀 화려한 기회의 장이 열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본 분들은 별로 좀 움직이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말했듯이 그동안에도 원해서 내가 나서거나 중심 역할을 해온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할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해왔다로 보여서 그래서 지금 여기 카드를 봐도 자세가 여기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사람이 동물이랑 같이 나른해 보이거든요. 나른하게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 좀 쉬었다 가자, 귀찮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막 그렇게 열의에 차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관해서든 다 똑같아요. 일본 분들은 항상 아쉬움 없는 태도가 좀 깔려있다. 남들은 못해서 안달인 일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어쩌면 숨쉬듯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해갈 일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카드 보면 교황 카드 떴는데 교황도 진짜 은둔력이 심한 카드거든요. 은둔하는 거. 다들 신전에 도와달라고 찾아와요. 빌어요. 순서를 기다려요. 근데 교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가면 또 한 명 오는 거예요. 솔직히 좀 안 와도 그만이겠죠. 오는 사람 원래 많고 자기도 하루 쉬면 좋으니까. 그러다가 정 지치면 아예 더 못 찾는 곳으로 완전 깡시골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겠죠. 굳이 나서고 싶지 않은데 나설 사람 나뿐이네. 아, 이걸 진짜 어떻게 하면 좋나. 외면할 수도 없고 딱 이 느낌인데요. 계속 같은 얘기가 좀 반복이 되는데 너무 이제 또 일본 분들이
아, 진짜 하기 싫다. 왜 항상?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분들만의 달란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꺼내실 수 있는 재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숨겨놓고 쓰더라도, 살더라도 필요할 때 내가 딱 꺼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따지고 보면은 이제 보험이다, 연금이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앉아서 쉬다가도 이제 일 좀 해볼까? 사람 좀 만나볼까? 일 좀 도와줘 볼까? 그러면 바로 또 열리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도 다들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두문분출하고 지내는 시기가 있다면 다시 적응하는 데에도 시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시 사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쉬어도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일본 분들은 그 공백기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애초에 다들 기다리고 있고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언제든 다시 컴백만 하면 되고 그 컴백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좀 기다리고 애태우게 하는 좀 마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여기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지금 다 똑같은데 되게 뚜렷하게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 카드 보면 이거 궁궐에서 약간 주술행위 벌이는 거죠. 소원 빌어야 될 게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 그래서 큰 돈을 주고로라도 부탁해야만 하는 일. 정말 간절하게 지푸라기 잡도 빌어야 되는 일.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뭔가 내 뒷배, 배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조력자가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문제 해결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탁한 입장의 사람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좀 초자연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겠죠, 또. 이걸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즉 아까 뜬 그 교황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진짜 너무 하기 어려운 일 대신 해주는 존재라고 하네요. 일본 분들이. 절대적인 존재, 거의 신으로 모실 수 있다. 그러니까 신봉하고 따르고 밑에 있으려는 사람들 자연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하는 일은 대체 불가능한 일이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약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약 다리는 거죠. 이거 약을 이제 궁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먹이겠죠? 누가 아픈가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약은 낫을 때 먹는 거죠. 낫기 위한 도구죠. 그리고 이걸 짓는 사람, 다시 또 일본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샤먼, 약 짓는 사람 다 같은 의미죠. 지금 카드에서 어떤 병, 어떤 문제에 해결을 주는 사람, 해답을 주는 사람. 근데 그거는 절대 그 본인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더 막막하고 낭떠러지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사소한 고민 문제거리도 있겠지만요. 인생에 그냥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요. 이제 말했듯이 진짜 답 없고 진짜 낭떠러지 몰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구원 삼아서 일본 분들 찾게 된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강조되는 걸로 봐서 이제 활인업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남에게 영향 많이 끼치는 일, 그 타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조각으로 남을 사람이다. 계속해서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또 뭔가 싸우는 기질이 있다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불도저 기질, 불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얌전한데 착한데 건드리면 되게 무서워지는 사람? 자기 거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불 같은 면이 있고 또 멈추지 않는 불마차 같은 기질이 있으시나 제가 볼 때는 자기 앞길만 보고 달리기에 그 불마차를 멈추게 하는 존재가 또 옆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들려줘. 여기도 한 번만 돌아봐줘. 이렇게 발목 잡는 존재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내가 딱 자르고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내 시간이 그러니까 유예가 된다. 내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어떤 원하는 진짜 목표에 도달하는 거는 조금 느려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냥 좀 대책 없이 믿어오신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다는 거죠. 그냥 내가 느끼기에도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 결국 큰 보답으로 돌아오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늦게라도 나한테 올 거라고 믿는다. 좀 그렇게 계속 다독이면서 걸어오신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사주 같은 거 볼 때도 나이 좀 먹고 더 잘 풀린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결혼한다라든지 그만큼 챙길 사람이 많으니까 인솔하고 통솔해야 되니까 내가 좀 늦게 출입구를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의 사명, 점차 뚜렷해질수록 나의 미래도 같이 뚜렷해진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명 카드가 보이는데요. 마지막에 무명,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에서 다시 유명으로 때를 기다리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감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나도 저만큼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드신다면요. 진짜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구상하게 되는 것들도 그래서 일본 분들은 다 메모를 하고 좀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니다. 무엇보다 나를 많이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촉과 직감과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 다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읽혀져요. 이게 운명을 개척한다는 게 또 좀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런 거, 다른 사람의 운명에 많이 너무 개척해 주는 거에 비해서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꾸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 자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내가 내 시간 못 쓰고 그냥 하다못해 뭐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마저 줄여서 남의 일 봐주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어쨌거나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느려지는 건 있겠지만 도착은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아니까. 근데 단지 이제 모르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느라고 내가 늦어진 것 뿐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에서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일본 분들이 더 안 그래도 이제 선구안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도와주게 되는 거지만 그 이상의 지혜, 선구안을 또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오는 기회를 정말 귀신같이 알게 돼요. 그런 촉을 갖게 돼요.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할 때이구나 라든지 지금 나한테 어느 새로운 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든지 그런 거 그냥 몸으로 직감으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본인 생각 더 하세요. 뭐 이기적으로 사세요란 말도 하지만 일본 분들은 잘못 사는 거 아니다. 잘 가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동토부가 떴는데요. 동토 난다? 동토 나는 거 뭐 고칠 때
이렇게 탈이 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죠. 보통 나무에 관한 거, 나무 고치거나 나무 자르거나 뭐 그럴 때, 화장실 문 고치거나 뭐 그럴 때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동티 안 나게 부적 쓴다, 미리 막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석으로는 여기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그 자체가 일본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뭔가 피해 끼친 사람은 시간 지나서라도 어떻게든 뭔가 일이 꼬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복수를 남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 잘못 고치면 그러니까 측신이 노한다? 측신? 화장실 신이 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고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예의이고 공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본 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결계도 있지만 현실 안에서도 사람들이 정도껏 예의를 지키고 거리를 지킬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 공경, 나아가서 존경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동안 살면서 또 그런 거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왜 어렵게 대하지? 라는 생각.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잘못 손대면 큰일 나는 화장실 같은 거예요. 측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눈치 보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일본 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본 분들한테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기묘한 아우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보호의 기운, 뭔가 신성한 기운, 그거 자체를 조금 눈치 보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문화 관습적인 거잖아요. 손 없는 날 고르고 또 정도 안 나게 조심하고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측신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고쳐라고 말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위신이라는 게 있고 또 자기가 당연하게 지켜야 될 권리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릴 필요도 있으시겠다.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개인 상담 오는 상담사 분들이 같은 질문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셔서 한 번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꾸준하게 제일 많이 들어서 항상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 그런 질문 중에 사람 싫어하는데 상담 잘할 수 있을까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MBTI도 T고 위로도 잘 못하고 뭐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정말 공감 능력 높고 사람들하고 잘 이제 대화하고 또 친화력, 화술 그런 게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에너지 자체가 적어서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하고 보는 거하고 저를 미리 알고 이렇게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성향이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이제 상담 와주시는 분들 볼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 볼 때랑 똑같은 감정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더 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더 잘해드리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동질감도 느끼고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서 나를 알면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될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이 찾아올 거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나에 대해 잘 알고 나대로 서 있다면 그 이후로는 그냥 뭐 거울 하나를 만났다는 기분으로 익숙하게 분명히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뒤에서 안 좋은 말 안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쉽지 않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도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느꼈던 감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가족들하고 뭐 이런 거 유튜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이제 좋은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주로 내가 늦게 와도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항상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다. 아, 진짜 착하신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에도 그런 대답도 들었어요. 너가 먼저 나쁘게 안 하니까 너와 비슷한 이제 분들이 너한테 찾아온 거 아니냐고. 너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모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구나. 결국 필요한 건 그거 하나뿐이었구나. 그렇게 도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라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지금 되게 그릇이 크다 이게 강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돈복 자체, 뭐 재물복 그냥 이게 먼저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어도 좀 여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해서 볼 때 좀 남성들이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일들 또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남자라고 하면,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백이나 환경, 뒷받침이 전혀 없어도 오히려 억가가 많아도 잘 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되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형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 그릇 자체가 좀 남다르셔서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있거나 뭐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냥 그거를 다 품어 안아버린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원래 진짜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자기 의심은 당연히 깔려 있겠지만 이게 가장 또 경계하면 좋은 태도거든요. 이번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돼? 나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검열하게 되는 부분들.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가 딱 라이온킹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그 스카하고 무파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스카는 맨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해요. 왕의 자리는 내 거야. 난 왕이 돼서 뭐 이렇게 할 거야. 그 맨날 떠들어요. 근데 무파사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항상 말해요. 왕은 자기 몫이 아니라고 해요. 왕은 스카가 될 거라고. 근데 결국은 거꾸로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저는 그릇 차이라고 봤는데 그 위기의 순간, 어떤 좀 문제적인 순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얼만큼 성장할지까지 또 보이거든요. 그때 진짜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엄청 크고 더 몸집도 크고 센 사자가 공격하고 그래도 이제 무파사는 그냥 본능적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스카는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 몸에서 나오는 반응, 태도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른데, 싸게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서 뭔가 사람 볼 줄 알거나 이미 좀 크게 되신 분들이 특히 눈여겨볼 지점이 많은 사람이다. 뭔가 좀 다르다,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눈여겨봐주고 발견해주고 끊임없이 너 할 수 있어. 왕좌는 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자기를 늦게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그냥 그뿐이거든요. 그런 문제뿐이거든요. 그래서 무파사한테는 그 부인, 이제 결혼하게 되는 부인 사라비가 그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 분들 또한 좀 많이도 필요 없이 그런 사람 딱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명만 잘 말해주고 발굴해줘도 정말 많이 크시겠다. 이게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 같은 것도 아무리 비싼 학원을 이렇게 돈으로 많이 보내줘도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가성비로 키웠는데 막 잘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아주 적은 투자로도 정말 많이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의 투자도 이제 해주는 사람이 그동안에 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자카드도 떴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너는 행동만 하면 된다.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라는 뜻인데 그 행동력, 좀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할 때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전자카드는 전쟁을 나가면 이제 끝이 난다 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이제 다 쓸어버린다 라는 건데 뭐 완성형 데뷔조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 갈고 닦은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또 많이 깨지고 내가 다치고 했으니까 그만큼 잘 싸우게 된 거잖아요. 웬만한 적은 다 막을 수 있게 되고 전술에 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멘탈 정비까지도 하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수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그릇이 크다는 것은 이제 경험이 많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 뭐 그런 일로 그래. 그거보다 더한 일도 겪어봤어. 혹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앞으로 겪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포, 배짱, 그리고 웬만해선 쫄지 않는 그런 태도. 사실 이제 이번 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돼요. 애초에 그릇 자체도 크고 또 본인이 태도적으로도 중요하게 행동해야 될 땐 또 행동하는 모습이 있고 근데 지금 계속 좀 이제 그런 것들 주의해라 라고 얘기가 되는 건 뭐냐면 칼 같은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거나 과거의 나로 돌아가려 하거나 이런 거 좀 지양해야 되고 이전의 내 모습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때는 버리고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끊어내야 될 때는 끊어내고 그러니까 아주 큰 일을 겪고 사람이 아예 달라지는 것처럼 이번 분들의 과거는 지금 현재와 같을 수 없다는 거 나는 이제 앞만 본다 이거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드 7번 카드도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이게 칼을 찾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살 길 찾는 거죠. 더 이상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거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맺고 끊는 거, 뭐 독립, 이혼,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조금 더 내 밥그릇을 챙겨야지 좀 이런 식의 노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이 얘기되는 말이 침몰하는 배거든요. 제가 예전에 리딩하면서도 어쩌다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면 거기에 같이 타 있으면 나도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내가 먼저 내 배를 잘 세우면 그 침몰하는 배 사람들도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 생각하기에도 지금 나는 돌아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뭔가를 이제 그만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다면 그 마음을 이제 거부하지 말고 애써 흐린 눈 하지 말고 잘 따라가라 라는 말로 읽혀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카드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거든요. 심지어 백호인데 호랑이는 진짜 아무데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상의 일,
진짜 웬만큼은 배짱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일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꺼리고 기피하고 무서워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성이 큰 만큼 많이 얻는다라고 말하듯이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깜냥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일 아무렇지 않게 딱 해내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그래서 막 호랑이는 여담이지만 꿈에 호랑이 나오면은 비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말해요. 그래서 막 신꿈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지만 호랑이 꾸시는 분들은 좀 난이도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감각이 많이 깨어있는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자로 예시 들었는데 호랑이가 떠있네요. 그쵸? 결국 같은 맥락인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 1번 분들 영의정 카드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영의정은 왕 바로 다음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 더 부리고 호령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런 거는 이제 영의정이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더 누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의정이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걸 다 누리는 상태. 그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어깨가 이렇게 치솟아서 오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다들 나를 올려다보는 그런 것들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권력,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 이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번 분들은 딱 한 사람만 알아봐주면 되겠다, 좋겠다 라고 말했죠. 근데 영희 정도 생각해보면 왕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장 손을 많이 타는 자리에 있어요. 왕이 가장 많이 좀 알아봐주고 얘기해주고 챙겨주는 자리죠.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거나 부유한 돈이 많거나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 분들을 스카웃 한다거나 같이 일하자고 하거나 뭔가 기회를 주려고 할 일이 있어 보여요. 그 승진일 수도 있겠고요. 어디 조직이나 단체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국가 지원금 같은 거여도 해당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기회가 찾아온다. 조력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또 이번 분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면서 어느 정도 객관화되는 부분들이 생기실 거라 그래요. 그 사실 지금은 계속 좀 검열이 심하신 모습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나 그 정도 아니야. 남들이 말해주더라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껍데기가. 이렇게 자꾸 내가 나를 좀 깎아내리는 면이 있는데 제가 또 자주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못 믿겠으면 다른 사람들 하는 말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믿지는 말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좀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봐 주는 것들 믿으라고. 그리고 내 스스로 좀 의심이 많다. 지금 많이 좀 불안정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내 생각을 가장 좀 경계하라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자꾸만 안 좋게 취급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 그냥 딱 그런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에 대해 점차 알아가고 이제 플러스로 계속 이렇게 정립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 그래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떴네라고 보이는 건 또 뭐냐면 윤회의 카드인데 그러니까 계속 말했잖아요. 딱 한 사람만 나타나면 좋겠다고. 근데 윤회도 같이 뜬 걸로 보면 나타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연에 대한 카드거든요. 그리고 진짜 직감적으로 서로 알아보고 운명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딱 필요했던 기회,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 적재적소에 딱 들어와서 꽂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더 나아가서 영영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 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에 좀 가까워요. 그 윤회는 그냥 인연도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을 뜻하거든요.
거의 반쪽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런 만남. 그래서 이성적인 운, 이것도 되게 지금 좋은 것 같고, 아직 내가 그런 짝이 없는데 항상 바래오던 어떤 그림은 있었다 하는 것들도 이뤄지기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계속 좀 쉽지 않은 거, 불가능했던 거,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기임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카드에서 읽혀지는 의미는 그동안 이제 이번 분들이 좀 어려웠던 게 있다면, 계속해서 미끄러졌던 게 있다면, 그게 타이밍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의 합이 맞아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을 거래요. 시기적인 거, 운, 그리고 실력, 이 중에서 실력만 그동안 너무 컸다. 그러니까 운치기싸움이란 말이 있죠. 실력보다 운과 시기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다는 건데, 지금은 딱 그 타이밍이 맞는 때이기 때문에 윤회, 환생 그런 것들처럼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는 때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 이 흐름을 좀 잘 인지하고 잘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읽혀지는 거는 이제 이번 분들이 약간 조금 붕 떠있다? 본인이 느낄 때는 나 약간 좀 공상적인 사람이야. 나 약간 부적응자야. 나 약간 외계인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예술성이 짙으시기 때문도 있어 보이는데 좀 사당 카드가 나왔어요. 사당, 그러니까 추억의 공간이거든요. 아, 저기서 뭐뭐 했었지, 어쨌었지, 그 자꾸 생각만 잠기게 되는 거, 멍 때리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 조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현실보다 이상적인 것들에 훨씬 강하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날의 검인 거죠. 굉장히 단점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을 수 있지만 좋게 어떤 방향으로 쓰냐에 따라서 진짜 폭발적으로 장점으로 승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좀 물리적인 것들보다 추상적인 것들에 강하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적인 거, 이상세계 창조를 굉장히 잘하시고 판타지적인 일에 열려있고 깨어있고 또 뭐 돈을 버는 거라고 해도요. 아예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해 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명예, 돈, 권력, 연결성이 깊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그 현실적인 울타리에서 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좀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고 상상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번 분들은 말했듯이 아직 좀 이제 검열이 강하시고 객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거는 내가 못하는 일인데 혼자 꿈만 꾸고 있는 거 아니야? 주제 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일에서 물 만난 고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땅에서는 못 살아요. 근데 물로 보내면 잘 살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땅에서 못 산다고 좌절하는 그런 물고기가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냥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굳이 내가 그 할 수 없는 일까지 잘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 잘하시면 그런 거 따위는 참 그렇게 단점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한쪽으로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그러니까 이번 분들 흉방북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 무슨 부적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공간에 대한 거 있죠. 이제 이동해야 하거나 새로운 터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뭐 이사 가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을 옮기고 새 삶을 꾸릴 때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부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번 분들은 좀 새로운 여정 앞에 서 계세요.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안 가본 곳, 안 해본 일 이런 것 좀 경험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낭여행처럼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면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나와는 다른 내가 탄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가두는 게 사실 가장 많이 가두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족쇄를 좀 풀어내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 내가 살아갈 곳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 그리고 내가 존재할 모습 이런 거 다 이제 이번 분들 스스로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프로그래밍 하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흉방부는 또 약간 좀 자유로운 모험? 어떻게 보면 조금 위태롭기도 한 그런 모험을 앞두고 있을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로울수록 또 위험성이 따르지만 너는 지금 그래도 돼. 우리가 위험한 거는 지켜줄게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안정성, 위험성, 의심 같은 거 좀 내려놓고 더 적극적이게 아까 전차 카드도 떴던 것처럼 그냥 돌격해야 하는 그냥 좀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이번 분들의 잠재력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또 하는 말이지만 저런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주제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막상 그런 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닐걸요? 라고 하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잘하지 않아도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좀 이제 목표를 만만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만만하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 이것만 거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개인 상담 오는 상담사 분들이 같은 질문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셔서 한 번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꾸준하게 제일 많이 들어서 항상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 그런 질문 중에 사람 싫어하는데 상담 잘할 수 있을까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MBTI도 T고 위로도 잘 못하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정말 공감 능력 높고 사람들하고 잘 이제 대화하고 또 친화력, 화술 그런 게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에너지 자체가 적어서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하고 보는 거하고 저를 미리 알고 이렇게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성향이지만 저의 구독자님들 이제 상담 와주시는 분들 볼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 볼 때랑 똑같은 감정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더 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더 잘해드리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동질감도 느끼고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서 나를 알면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될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이 찾아올 거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나에 대해 잘 알고 나대로 서 있다면 그 이후로는 그냥 거울 하나를 만났다는 기분으로 익숙하게 분명히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뒤에서 안 좋은 말 안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쉽지 않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도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느꼈던 감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가족들하고 이런 거 유튜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이제 좋은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주로 내가 늦게 와도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항상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다. 아, 진짜 착하신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에도 그런 대답도 들었어요. 너가 먼저 나쁘게 안 하니까 너와 비슷한 이제 분들이 너한테 찾아온 거 아니냐고. 너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모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구나. 결국 필요한 건 그거 하나뿐이었구나. 그렇게 또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라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분들 봐볼게요. 3번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메시지 무엇일까요? 3번분들, 딱 먼저 보이는 카드가 어깨가 무겁다 이런 모습인데요. 지게를 이렇게 진 남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를 한 거죠. 나무를 해서 나무 이렇게 벤 것들을 다 어깨에 메고서 지금 또 나무를 오르고 있는데요. 나무 자체가 지구력, 의지, 투지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기도 해요. 진짜 힘든데 밀고 나가는 일, 그리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동안의 사원분들은 뭔가 좀 날쌔고 그러니까 몸도 굶주면 안 되는데 기술이나 뭐 전략적인 것까지도 같이 좀 잘해야 되는 그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잘하는 것까지 좀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계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심하신 상태로 살았거나 일거리가 많으신 그러니까 소처럼 일하시는 그런 상태로 살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좀 같은 일을 도전해왔던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반복해왔던 그 시간이 계속 똑같이 흘러간다고 느꼈던 좀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힘이 거의 좀 빠지신 상태라고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고비를 또 넘어가는 와중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지 10번이라는 카드가 어깨에 나무를 계속 올리고 올려요. 근데 하나가 될 때부터 이제 10개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10개가 이제 땡이거든요. 10개까지 나무를 하면 이 지게를 벗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 지게를 메고 나무를 타는 남자는 이걸 이제 내려놓으려고 마지막 나무를 타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려놓을까를 지금 찾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또 하러 가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는 길, 귀갓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는 더 힘을 낼 게 없어. 이제는 진짜 다 지쳤어. 모든 게 다 소진됐어. 라고 느끼더라도 뭐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탑카드도 같이 뜬 걸로 봐서 이거 무너지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좀 끝이 났을 수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끝이 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시거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 예를 들어 이번에 진짜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던 게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마저 안 되면 이것까지 무너지면 이것까지 불에 타버리면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카드에서는 아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사모분들이 불태울 성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니까 땅에 면적이 있으면은 사모분들 생각할 때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타고 이제 여기부터 내 땅이겠지 생각했는데 여기부터 내가 새로 건축할 수 있겠지. 딱 여기까지만 타겠지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 생각한 것까지가 탈면적이고 지금부터가 새로 건축할 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타로카드가 막 무너지고 활활 불에 타고 막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이게 어떤 활용점정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새 성이 지어지기 전에 서막이다. 그러니까 불태우는 이유는 이제 인생 2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일부러 무너뜨린 분들 혹은 뭔가를 무너뜨리려는 분들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스스로 엎어버리는 거 있죠. 끝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 뭐 도망치거나 다 내려놓아 버리려고 하는 거 있죠. 왜냐면 이렇게 불 지르면 땡이잖아요. 다 타버리면 재가 되고 흔적도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속 시원하게 끝을 내고 이제 앞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분들이 무언가 이미 끝났거나 끝냈거나 그리고 앞으로 끝내려는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맞는 일이고 옳은 일일 거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다. 돌아보지 말자.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뭐 일일 수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건 뭐 활동명이든 인기든 뭐가 됐건 지금 사람분들은 지나간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얻게 될 거, 앞으로 보게 될 상황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앞을 보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사고력, 분석력, 뭔가 냉철함, 이성적인 면모 이렇게 차가운 성질들이 많이 좀 강조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해요. 과거를 반추한다든지 다 지나고 나서야지 그게 그거였는데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도요. 딱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맞는지를 잘 알아보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뭐 사람 쎄한 거 이런 것도 잘 캐치하시고 치고 빠지는 타이밍도 잘 아시고 그리고 또 갈팡질팡하는 게 좀 적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도 고민할 수는 있지만 아예 몰라서 고민하는 느낌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분들은 추진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맞는지도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분들은 좀 이렇게 안주하기 싫어서 안주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주해도 그만인데 지금 상태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만족하고 사모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또 이제 본인이 좀 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는 청사진이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거길로 좀 더 빨리 갈지 이런 것들만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이클래스에 대한 야망이 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카드냐면 이렇게 7개의 동전 꽤 많이 모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만족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모으지 못한 3개의 동전이 과연 이게 최선일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경기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최선일까? 서울권은 못 살까?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만족하는 게 정말 답일까? 그래서 항상 이제 본인의 더 나은 버전,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을 욕심낸다, 그려낸다. 그리고 또 3은 조화를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조화, 뭔가 다 가지는 거, 비어있는 부분이 없는 것을 추구한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다 가지냐, 욕심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성공욕, 승부욕, 성취욕,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모습에 다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보다도 일단 내 스스로 원하는 내 모습에 다다르고자 노력하시는 거 이게 사모분들의 가장 큰 또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보통 완벽주의 심하면 이게 단점이 또 따라오잖아요.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또 굼떠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시작하려다가 시작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되고, 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더 준비되면 해야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빠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느껴져서 이 세 개의 동전을 이제 충분히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지금 이제 카드가 반역에 대한 게 보이네요. 사모분들. 반역. 그러니까 뭔가 엎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방금까지 얘기한 거는 글쎄 내가 엎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나도 이제 마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 얘기되는 것은 약간 구설수의 느낌이 있는데요. 그 사모분들을 좀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이 있으면 내 성을 이제 지키는 것에 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비유가 되는 거는 거의 궁궐의 세력 다툼인데요. 조직적인 일, 정치적인 일 느낌도 나고, 좀 많이 모험적인 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일, 뭔가 좀 빠르게 휘몰아치고 빠르게 좀 변화될 그런 상황들이 함께 얘기가 돼요. 그 변화하는 상황에서 또 누구는 우위에 올라서고 누구는 아예 꼬꾸라지잖아요. 경기 같은 것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였다가도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딱 이거거든요. 그 사모분들이 지금 오히려 이 불안정한 흐름에 올라타서 오히려 자리를 잡게 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열거가 됐는데, 이거는 뭐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금전적인 것들,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좀 위험성이 따르는 일 있잖아요. 아니면 경쟁자가 많은 일,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사모분들이 주도권을 잡으신다, 이렇게도 읽혀져요. 그러니까 뭐 레드오션 이미 너무 사람 많아서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밟힌다, 그냥 다른 거 찾아봐야 돼,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어도 그 안에서 자리 잡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뜻도 같이 읽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가 많다는 거는 또 이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기만 잘해서는 안 되고 잘하는 다른 사람도 같이 좀 견제해야 하는 그런 분야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 특출나게 한 명만 잘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분야?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들 비슷비슷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딱 눈에 띄는 사람 한 명이 오히려 조금 특이한 거죠. 조금 희귀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질투하고 그런 것들 좀 보이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게 약탕? 이게 약을 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은여가 약을 다리는데 뒤에서 다른 은여가 또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들어요. 얘가 잠깐이라도 한눈 팔거나 자리 비우면 자기가 와서 훔쳐가거나 약에다 이상한 거 타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일을 꾸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긴장해야 되는 일, 또 방심하면 안 되고, 또 약을 다린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오랫동안 좀 투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인 일,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사업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만드시거나 타인한테 필요한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다라고 또 하네요. 직접적으로 와닿을 뭔가를 하는 분, 직접적으로 필요한 뭔가를 만드실 분들, 그러니까 약도 남을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남의 몸을 보신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픈 부분을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귀하죠. 그리고 또 누가 더 잘하냐, 라이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했듯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죠.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도자기 빚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 투자, 장기적으로 볼 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공통적으로 A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주는 일, 또 선보이는 일 안에서 성과가 좋으실 거라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구설수가 따르긴 하지만 그거를
아, 나 자꾸 뭘 해도 이렇게 되네, 뭘 해도 스트레스 받네 하면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아무렇지 않게 나서는 게 좋으시대요. 앞으로 나서고 뚫고 나가고. 내가 실력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그런 흐름조차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구설수도 다른 말로 하면 인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기가 너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안 좋은 말 하나하나에 약간 이렇게 상처를 받고 숨게 되고,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사모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도 그냥 그거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지를 그냥 보라고. 그래서 보면은 또 마지막에 화생토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화가 토를 이제 살게 한다, 살린다, 생한다 라는 거예요. 이제 화는 따뜻함이고 토는 땅이죠. 그러니까 땅이 얼어 있어요. 딱딱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볕이 들어서 녹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온다, 소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뭔가 계속 나는 언제쯤 이 문이 열릴지 모르는 그런 문 앞에 서서 그냥 계속 두드리는 느낌이야. 열려라 참게 하는데 안 열리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 또 받으셨다면은 이제 열릴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 지게, 이제 10개의 지게를 맸으니까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그리고 화, 따뜻한 기운, 이건 또 약간 스포트라이트, 무대 조명을 받는 것처럼 빛이 내려쬐는, 나한테로 좀 인파가 몰리는, 시선이 몰리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분들이 뭔가 이렇게 선보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들, 뭐 준비한 게 있다면, 준비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라. 그거에 대한 성과 정말 좋다라고 계속 강조가 되네요. 화공 카드도 나왔는데, 화공이니까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케치를 따고 그 다음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완 작업을 하죠. 단계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하나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림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이제 말했듯이 10번의 나무를 했고 그 10개의 나무를 다 지게에 맺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좀 실력을 쌓아오신 분들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죠. 뒤에서 누가 이렇게 확 밀어버려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확 밀어버려도 안 죽어요. 내가 거기서 뭐 바위를 타든 수영을 하든 살아남을 그런 연륜이 이미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그 사모분들 인기부 떴는데요. 인기에 대한 부적이에요. 근데 지금 눈여겨볼 것은 아까쯤에 뜬 화생토 카드가 41번인데 이 인기부 카드도 41번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카드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구설을 말하고 인기라고 말했는데 바로 인기부 나오죠. 사모분들이 사람들한테서 조금 더 이렇게 화제성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똑같은 걸 해도 조금 더 눈에 띄고 조금 더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하는 비유가 그거죠. 강의실에서 맨날 처박혀 있는데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런 거 소름이 돋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사람분들이 약간 그렇게 나를 어떻게 알지? 아니 나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순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적응을 해갈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는 적응했어, 많이 이제 익숙해졌어 라고 생각해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일들이 좀 있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지금 예의가 되는 거는 다른 사람 시선을 좀 끌고 쟤는 뭐지? 좀 돋보이는 부분들, 매력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품평하는 거,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안 좋은 그런 시선들이나 이렇게 베베 꼬인 그런 시선들에 집중하느라고 나를 알리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에 조금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드러내고 더 알리라고 똑같이 카드에서 말해주고요. 사실 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싶어서 혹은 이성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어서 따로 이런 부적을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도화살이 많아지려면 어떤 물건을 지니면 좋은가요? 막 그런 것도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분들은 이미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오히려 좀 그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에 가까워 보여요. 피곤한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관심들에 놓이는 상황들이 좀 당혹스러워서. 근데 이 부족이 가진 의미는 또 그 본연의 화려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꾸미지 않아도, 내가 막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그 화려함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숨기지 말고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뭐 어릴 때가 제일 예쁜 거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교복 입을 나이에. 그러면은 막 꼰대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알죠.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쁠 나이였다는 거. 왜 그렇게 더 나이 많아 보이려고 꾸미고 그랬을까?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람마다 자기한테 가장 맞는 이렇게 모습이 있고 제일 예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분들은 그 화려함을 덮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이 어른 흉내 낼 때 화장하는 그런 어색함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인다 좀 여유로운 자세를 취하시는 게 오히려 하나도 거만해 보이지 않고 더 잘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뜬 그 화생토 카드에서 토양이 이제 상징하는 것 중에 이제 올바른 땅, 비옥한 땅, 이제 모두가 탐내는 땅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원분들 주저하지 말고 양지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사은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그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개인 상담 오는 상담사 분들이 같은 질문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셔서 한 번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꾸준하게 제일 많이 들어서 항상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 그런 질문 중에 사람 싫어하는데 상담 잘할 수 있을까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MBTI도 T고 위로도 잘 못하고 뭐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정말 공감 능력 높고 사람들하고 잘 이제 대화하고 또 친화력, 화술 그런 게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안 좋아해요. 저도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에너지 자체가 적어서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하고 보는 거하고 저를 미리 알고 이렇게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성향이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이제 상담 와주시는 분들 볼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 볼 때랑 똑같은 감정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더 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더 잘해드리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동질감도 느끼고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서 나를 알면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될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이 찾아올 거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나에 대해 잘 알고 나대로 서 있다면 그 이후로는 그냥 뭐 거울 하나를 만났다는 기분으로 익숙하게 분명히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뒤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말 안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쉽지 않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도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느꼈던 감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가족들하고 뭐 이런 거 유튜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이제 좋은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주로 내가 늦게 와도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항상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다. 진짜 착하신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에도 그런 대답도 들었어요. 너가 먼저 나쁘게 안 하니까 너와 비슷한 이제 분들이 너한테 찾아온 거 아니냐고. 너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모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구나. 결국 필요한 건 그거 하나뿐이었구나. 그렇게 또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라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분들 봐볼게요. 4번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 무엇일까요? 4번분들 그냥 이제 음지의 매력 이게 딱 바로 보이네요. 뭔가 퇴폐미라고 해야 되나? 판무파탈? 이렇게 겹이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약간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고혹적이고 또 저렇게 보면 또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면서도 화려해 보이고 되게 좀 여려 보이면서도 세 보이고 이렇게 반전 매력들도 같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지의 매력이라는 거는 또 사람을 좀 사로잡는, 매혹시키는, 휘어잡는 힘인데 본인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더 한 2배, 3배로 더 4번분들 인식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은 이걸 오히려 어색하게 좀 느끼실 것 같거든요. 뭔가 그 성격은 여리고 귀엽고 하셔도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세다 보니까 오해를 받으실 분들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를 보면은 데빌, 그러니까 악마인데요. 악마가 되게 깜찍해요. 그냥 악마가 아니고 그냥 좀 캐릭터가 있는 악마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오히려 그런 반응들에 왜 그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렇게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등급이 높은 악마여도 다른 낮은 악마들이 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게 되는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는 것 마냥 이렇게 돌아봐주게 되는 또 그런 귀여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여기 칼 2번 카드, 소드 2 같이 뜬 걸로 봐서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조금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동안에 마찰이 좀 많았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이제 해주고 대이는 게 많다 보니까 주고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또 지금은 그런 것들에 많이 질려서 아예 극단적으로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안 바란다, 안 주고 안 받고 만다 좀 이렇게 돼버리신 그냥 다 비즈니스, 일적으로만 대해야지, 내가 마음 열지 말아야지 좀 전제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그런 일들이 읽혀져요. 그동안에는 먼저 그쪽에서 혹해서 다가오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그래 놓고서 감당 못해서 이제 떠나간다. 잘 하겠다고, 말로는 옆에 있어주겠다고, 나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죠. 4번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생각해보면 항상 준 게 더 많지 받은 건 없었다. 남을 성장시켜줬지만 날 성장시키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그냥 나는 오히려 대이면서 성장했고 그런 데서 오는 현타.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 좀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읽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둔자 카드도 같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좀 많이 숨어있는 또 모습이거든요. 숨은 고수다, 4번 분들은.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은둔자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자발적으로 숨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마녀가 숨어 산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마녀도 음지의 존재지만 많은 능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동화 같은 거 봐도 마녀가 이미지적으로 나쁜 거지. 숨겨진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렇게 대야만 했던 이유가 있고요. 그냥 겉으로만 더 차가워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말레피센트 이런 거 보면
진짜 겉으로는 마녀처럼 생겼는데 악마처럼 생겼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 위해서 죽어줘요. 목숨을 포기해요. 그게 가능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마녀는. 그러니까 4번 분들 계속 이렇게 제가 겹이 있다 그랬죠. 보이는 것과 실제 모습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또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정도의 간극이 있었겠다라고 보이는데 처음에나 좀 판타지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보통은 끝이 정해진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4번 분들과 좀 비슷한 결이거나 감당할 만큼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편견조차 없이 아예 절대 진짜 선한 사람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못 버티고 튕겨져 나가기가 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뭐 그러려던 건 아닌데 그냥 자기들도 딴에는 노력했겠지만 그냥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석이 거꾸로 되면은 멀어져 나가려고 하듯이 이제 4번 분들의 힘이 더 센 거죠. 그리고 또 제 마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마녀를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녀 아닌 사람들도 오해받아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녀가 약간 모든 질서를 흐트려 놓는 약간 역병에 가까운 존재라고 봤는데 이것도 현대적인 시선에서 보면 마녀를 왜 굳이 잡아 족칠까? 이미 숨어 사는데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긁어부스럼 뒤집어 파냐? 조용히 잘 사는 사람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구태여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기는데 도가 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모른 척하고 보이는 게 많을수록 안 보이는 척하고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서 눈치 없는 척하고 그러는 거죠. 그 4번 분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둔 교수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은둔하면서 이제 본인의 고수력을 숨긴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본인이 찐 고수인데 자기가 고수라고 이렇게 마녀라고 설조되는 가짜 고수들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우습겠죠. 진실을 다 아는 자의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거죠. 애들 소꿉놀이 보는 기분이 들겠죠. 즉, 4번 분들은 어떤 집단, 어떤 무리, 어떤 업계에 있든 간에 본인이 이렇게 선생님들의 선생님 자리라고 하거든요.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꼭대기를 지키실 분들이라고 해요. 거기에 서실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싸우더라도 거기서 싸워야 한다. 이제 본인보다 작은 이렇게 조그만 개체들과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뭐 고래나 상어들이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한 애들, 작은 애들하고 굳이 이렇게 부딪히거나 상처받지 말고 나는 내 머릿수에 맞는 쪽으로 가라라는 거거든요. 다들 피터 측에 싸우고 경쟁을 하고 해도 어차피 4번 분들은 거기서 싸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판으로 가야 한다라고 좀 이렇게 대규모적인 이동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여기 펜타클 6번 카드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거지와 부자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구도 이렇게 상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살려줄게 하는 거죠. 두 가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단비를 내려주는 존재다. 4번 분들은 공급자가 된다. 그러니까 뭐 강사 일 같은 거 하시거나 지도자,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컨텐츠든 기술이든 뭐가 됐든 본인한테 뽑아내서 본인한테 물을 길러서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금 금전 문제 같은 거 있거나 기다리던 연락이 있거나 면접이라든지 비자, 재계약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서류적인 문제들 앞두고 있다면 막혔던 거 뚫린다 라고 얘기가 돼요. 단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기다렸던 그런 비, 가뭄을 뚫어주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또 이 단비를 바라는 게 엄청 큰 걸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발 이 부분만 좀 해결됐으면 제발 그냥 이 느낌이거든요. 그 뭐 물부족이라고 치면은요. 그 홍수가 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수도 하나만 딱 뚫렸으면
당장 나 생활하는 것만 좀 가능해졌으면 딱 그 정도 느낌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가능해질 것처럼 보여지네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4시 카드 나왔는데요. 이게 4시가 4시의 생활을 다 지나서 모든 그 고난을 다 뚫고서 그래도 4시 중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강조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평범한 삶 아니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치만 절대 쉽지 않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거든요. 이렇게 살려면 포기해야 될 거. 내 시에겐 남성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사원분들에게도 포기해야 할 만한 것들, 감수해야 될 만한 게 많았던 자리라는 거죠.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이 되는데 제가 마녀 얘기했듯이 계속 했던 얘기가 이어지네요. 그리고 또 이 카드에서는 이제 내시가 애기,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양자를 드리잖아요. 그냥 그거 드려서 이렇게 내 밑에다 내 자식이다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품으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이 말은 4번 분들이 자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처럼 될 사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좀 밑에 두고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4번 분들이 그동안에도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밑에서 제2, 제3의 4번 분들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걸 뭐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 재능이 사람을 기르는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안타까웠던 건 이렇게 길러놓으면 떠난다. 육성을 하면 다들 자기 둥지 찾아 날아간다. 나는 그냥 외로운 어미새가 된 기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일 좋다고 느끼는 건 또 그 외로움 자체는 완벽하게 좀 사라지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를 찾게 되어서 그리고 내 유명세라고 해야 될까요? 입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사원분들 여기까지 말하다가 마이크가 꺼졌어요. 꺼진지 모르고 다 녹음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로운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 2번 말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 같아요. 원래 이렇게 잘 안 꺼지거든요.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원분들이 사람들하고 교류가 늘어나고 정말 나를 찾는 사람들, 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은 좀 중요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아쉬움 같은 게 좀 확연히 줄어드시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에는 내가 주로 이렇게 주고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결핍이었다면은 이젠 4번 분들도 같이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조금 덕을 볼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뭔가 좀 진짜 유명한 사람들, 좋은 인맥들, 뭐 연예계 쪽 사람들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나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SNS, 온라인상에서의 파급력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미 하시거나 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신다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분들 먼저 유심히 보고 그쪽에서 어떤 제안을 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같이 사진을 찍기만 해도, 그런 게 올라가기만 해도 같이 나도 팔로워가 늘고 같이 나도 좀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이제 사람 덕을 보다니, 내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뭔가 득을 볼 때가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거라고 해요. 4번 분들은 눈치도 있고 이제 센스도 있고 사실 가지고 있는 잔재주는 되게 많은데 말했듯이 약간 조금 기질적으로 그냥 보이는 면 자체도 가지고 계신 게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많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거 자체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군이다 라고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뭔가 감수해야 할 만한 게 있었던 거, 내가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하나를 내어줘야 하나를 얻는 거, 플러스 하려면 마이너스가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삶.
또 은근히 좀 무시를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생각이 나고요. 제가 계속 음지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타로, 지금 보시는 이런 타로도 그렇잖아요. 음지 인식이 강했다가 이제 양지로 올라오게 된 분야잖아요. 비공식적인 일, 음지를 다르게 하면 비공식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적으로 약간의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반영구, 타투,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분야 있죠. AI 관련이라든지 그게 뭐야? 그런 식으로도 일을 해? 라고 볼 수 있는 조금 호기심 갖고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마이너한 블루오션적인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해요. 여기 두 번째 카드를 또 보면요. 이제 왕이 이렇게 마차 타고 신하들 이끌고 이렇게 행차를 하는 백성들 있는 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인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눈을 사로잡고 화려한 축제 분위기를 내주고 도파민을 형성한다. 도파민을 준다. 사람들 구경하게 만드는 거. 따지고 보면은 4번 분들은 이제 시간 도둑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멍 때리고 보게끔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마술사, 마법사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람을 조금 이렇게 홀리고 휘어잡는 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분과 많이 직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왕이 이 카드에서 이렇게 행차를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너네 보려고 행차했다 이것도 있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왕권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또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이게 4번 분들이 자기가 겉으로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 진짜 목적은 이거야 라는 거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자본과 유명세 이런 것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이 지금 왕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동수 자체를 말해주기도 해서 좀 먼 이동, 해외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대규모적인 것들, 조금 더 활발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냥 해외로 딱 가서 계속 사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든지 출장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짧게 뭐 잠깐 다녀가는 것들, 아니면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해외로 뭐 수출하거나 해외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뭐 가게 같은 거 새로 얻으시려고 하거나 중요한 이동 계획 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4번 분들은 자기만의 정원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내시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내시는 내시들만의 그 그라운드가 또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 법규가 있고 자기들만의 또 계급 그 계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4번 분들이라는 그 그라운드 안에 들어올 사람들과 4번 분들 쌓아갈 그 성이 따로 존재한다.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추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옹주 애기씨 카드인데요. 옹주, 여자 애기잖아요. 애들은 원래도 고집이 있지만 또 애기가 여자애면은 되게 깜찍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잘 추구하려는 것들이 있죠. 질투심도 있고 나는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내가 다 가질 거야, 내 멋대로 할 거야, 좀 이런 성향이 강한데요. 지금 얘기되는 게 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잘 끌리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가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 4번 분들 좀 어리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잖아요. 현재를 즐기는 것들. 뭔가 눈치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 싫어하겠지, 미워하겠지, 욕먹겠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옹주가 그냥 뗐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울면은 다 해주겠지, 예뻐할 거잖아 다시,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태도가 있잖아요. 4번 분들이 뭐 예전에 뭐 마녀 얘기했듯이요. 예전에는 뭔가 좀 특별하고 눈에 띄는 그런 기질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틀리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정상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흐릿해지고 다들 개성의 시대라고 이런 걸 오히려 못 가져서 안달인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동안에는 이렇게 좀 내가 플러스를 갖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감수해왔던 그런 삶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버렸던 그 마이너스마저도 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4번분들이 하는 일이 4번분들만의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그 어떤 차별과 멸시, 편견 여기에 맞서 싸우는 분들이고 4번분들이 어떻게 이제 커가냐에 따라서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거를 진짜 인생의 위로, 힘으로 느끼면서 그 뒤를 따라 밟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4번분들 도액부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도액부 이게 완전 애군 방지 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수 예방에 대한 건데 계속 이렇게 좀 이동이나 대규모 활동이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도 같고 또 누가 해코지하거나 괜히 이렇게 함정이나 어떤 누명에 빠뜨리거나 일 꼬이게 하거나 귀찮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4번분들 계획하는 큰일이 있다면 순조롭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카드예요. 명태가 나오는데 명태가 액바지거든요. 자기가 눈으로 대신 이렇게 감시 다 해주고 입으로는 나쁜 것들 대신 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분들이 뭔가 예상치 못한 해프닝 같은 것들 생각하면서 좀 겁을 먹으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상상 이상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녀 재판 심판 말하면서 처형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4번분들은 잡혀가서 처형때에 묶이지 않아요. 쟤 마녀야, 쟤 잡아야 돼, 쟤 이상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마녀의 힘을 어필해서 그 마을을 통째로 먹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 기존의 통치자를 밀어내고 내가 통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 판을 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4번분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듯이 계속 좀 제 개인적이기보다 원대한 일?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을 발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삶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되는 걸 보면 그 4번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사명, 그러니까 쓰임 자체가 작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해내면서 살아갈 때 4번분들 스스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 제대로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들, 본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사람이 그냥 알게 모르게 계속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뭔가 빈 껍데기 같다고만 느끼기도 하고 근데 4번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웅서사처럼 리딩이 되었는데요. 영웅의 여정 한 편을 본 것 같은데요. 어릴 때 막 스핑크스 이야기 보면은 어떻게 저기서 저런 답을 내는 거지? 저런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스핑크스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긴장해서 이상한 말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아침엔 다리 4개, 점심엔 2개, 저녁에 3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사람이라고 헤라클레스가 맞췄잖아요. 그리고 스핑크스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떠올려요, 4번분들한테. 그 4번분들은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문제를 낼 정도의 잔머리를, 잔 재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당연히 답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개성의 시대이고 4번분들의 개성이 빛을 발할 시대이다.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개인 상담 오는 상담사 분들이 같은 질문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셔서 한 번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꾸준하게 제일 많이 들어서 항상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 그런 질문 중에 사람 싫어하는데 상담 잘할 수 있을까요?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BTI도 T고 위로도 잘 못하고 뭐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정말 공감 능력 높고 사람들하고 잘 이제 대화하고 또 친화력, 화술 그런 게 좋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안 좋아해요. 저도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에너지 자체가 적어서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하고 보는 거하고 저를 미리 알고 이렇게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성향이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이제 상담 와주시는 분들 볼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 볼 때랑 똑같은 감정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더 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더 잘해드리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동질감도 느끼고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서 나를 알면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될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이 찾아올 거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나에 대해 잘 알고 나대로 서 있다면 그 이후로는 그냥 뭐 거울 하나를 만났다는 기분으로 익숙하게 분명히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뒤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말 안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쉽지 않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도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느꼈던 감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가족들하고 뭐 이런 거 유튜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이제 좋은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주로 내가 늦게 와도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항상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다. 아, 진짜 착하신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에도 그런 대답도 들었어요. 너가 먼저 나쁘게 안 하니까 너와 비슷한 이제 분들이 너한테 찾아온 거 아니냐고. 너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모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구나. 결국 필요한 건 그거 하나뿐이었구나. 그렇게도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라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답례로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